자, 이제 대한과학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과학은 황 대표도 생각을 좀 하자고 했던 종목인데 엊그저께 반등을 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대로 내려 꽂아갖고 오늘도 빠졌어요. 그죠? 결국에는 하방 쪽으로 틀어버렸죠. 그죠? 자, 대한과학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과학. 소형주고 벤처기업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시가총액 887억으로 내려앉았고, 그 다음에 오늘 빠져서 827억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죠? 연구용 실험기기 종합유통 이런 회사죠. 재무정보 좀 볼게요. 재무정보 보게 되면은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올해까지 보게 되면 그래도 양호한 실적과 실적 유지가 됩니다. 그죠? 소형주 치고는 그래도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은 꾸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는 어느 정도 갔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좀 처지는 모양이 있다가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400억, 470억, 550억, 600억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는 나쁜 점수는 아닌데 차트가 지금 처져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떤 이야기 오는지 볼게요. 하락 그래프 대한과학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그죠? 특징조 대한과학 모더나 백신 공급 물량 확대 논의 소식에 상승대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대한과학 주가 15% 올랐다고 1시 넘자 폭등. 왜 그랬을까 하다가 결국엔 또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과당 대한과학 하락 반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그죠? 여기 또 나오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주식이 할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 수도 있겠지만 결국 누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려갔겠죠. 그렇죠?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면 저런 거 볼 때는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오늘 엊그제 있죠. 황 대표가 나름대로 대한과학 얘기했던 시점은 여기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엊그저께 잠깐 밀렸다가 3일 전에 여기까지 올랐었죠.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은 뭐 잘라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고요. 그죠? 분할 청산하는 게 맞고 만약에 안 잘랐다 하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을 한번 볼게요. 보유 수량을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수량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병행해서 보게 되면 내리는 구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렸었죠? 근데 내리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쵸? 여기서는 외국인이 정체를 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좀 사요. 그죠? 사고 여기서부터는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팔아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고 여기서부터 팔았으니까 손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 그렇죠? 손해보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주식을 거의 안 사요. 그죠? 외국인들이.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클러 내려갑니다. 약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보면 외국인이 상방으로 끌고 다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액면가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파동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 한번 볼게요. 기관 보유 수량을 한번 볼게요. 기관 보유 수량을 보게 되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인 보유 수량을 볼게요. 개인 보유 수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얘들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죠. 이렇게. 그죠? 내려오는 구간에서 파니까 주가 좀 내려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사니까 좀 사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한과학은
에, 이게 세력화된 개인이 약간 주식을 최근에 핸들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뭐 산 상태에서 팔지도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외국인도 사주지도 않고요. 기관도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주가는 밀립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날 엊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이날 보게 되면 요거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거를 잠깐만요. 요거를 표시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외국인 보유 비중 잠깐만요. 요거를 눈에 좀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외국인 보유 수량, 여기 순매 수량. 그래, 요걸로 보려고 그래요. 막대로다가. 그 다음에, 순매 수량. 그 다음에, 기관, 순매 수량.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순매 수량. 이렇게 볼게요. 한번 보게 되면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뭔가가요. 여기가 거래량은 터졌는데 주체는 안 잡히죠, 그죠, 여러분? 뭔가 좀 그렇죠, 여러분. 뭔가가 거래가 이렇게 터졌으면 얘들 셋 정도에 모이면 또 그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표시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어디 갔냐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여기 거래량이 동반되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개인이 샀다. 뭐 이런 거는 뭔가가 끌어올린 주체는 개인이고 그거 올린 걸 기화로 삼아서 외국인 팔아먹었다. 뭐 이건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여요. 그죠? 퀘스천이죠? 순식간에 뭔가가 갔다가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현상 많이 보지 않나요? 차트를 볼 때? 과거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도 그렇죠. 기관이 뭔가 막 던졌는데 거래량은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표시 단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비례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증발한 모습이 좀 나오죠.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여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샀고 개인이 좀 팔았고 그래서 거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얘가 이렇게 외국인 기관 거의 여기 비례하면 어느 정도 그게 거래량하고 이렇게 동반이 되는데 그죠?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 안 봤나요?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럼 이거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거 던졌다는 생각이 들죠. 빠져나오려고. 그죠? 예. 지나고 나야 알아요. 지나고 나야 알아요. 그러면 대한과학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겁니다. 이거에 알 수 없으나 추정해보면 뭔가가 도망 나온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죠? 물론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자전거를 싣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장세가 하락장이죠. 그죠? 하락장이죠. 예. 어쨌든 간에 저는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누가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좀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이렇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됐죠. 아니 이거 누가 빠져나온 것 같아요. 빠져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장이 안 좋다는 판단하에 던져놓고 자 그러면 판단이 보시면 그 다음에 밀리면 여기죠. 여기 얼마냐면 8,000원대가 되겠죠. 여기. 여기를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꺾기 시작한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죠. 여기가 아마도 1, 2 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흐름을 바꿔놓은 자리가 이 자리죠. 항상 얘기지만 뭐 제가 얘기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8,000원이라고 하는 지금 11,000원이잖아. 11,100원이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걔네들이 빠져나왔던 놈들이 다시 들어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제껴놔야 되겠죠. 이 흐름을. 그런데 정말 너무 웃긴 게 정말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했지만은 정말 재밌는 게요. 어떻게
이런 자리들이 그렇게 잘 맞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게, 그죠? 이런 자리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트렌드 자리에서 이런 트렌드를 그리면, 그쵸? 예. 왜 자꾸 맞추는지 모르겠어, 이 자리. 근데 이게 누군가가 여기서 물렸던 애들이 이거 인위적으로 띄웠다가 던지고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래는 있는데 뭔가 없어요, 액션이. 그죠? 뭔가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누가 받았다고 치면 이거 올라오면 이 자리가 또 저항이 된다는 얘기죠. 예, 결국은 대한과학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8,000원에서부터 일단은 파동의 범위를 넓혀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 여기 보면 만 얼마죠? 오늘의 시가 정도 보이죠? 오늘 시가가 1,900원 선. 아니, 1,900원 선인가요? 아니, 시가가 아니죠? 11,900원이죠. 11,950원. 저 자리까지 와주면 비중을 줄여줄 필요가 있죠. 그죠? 아니면 빠져나온다든지. 그리고 나서, 똑같은 논리로, 8,000원 선의 지지 여부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거 보고 확인을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비중이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은 안 돼요,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동일 비율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1,000만원 가지고 있다라면, 100만원 이렇게 나눠서 동일하고 하죠. A 종목에는 500만원 들어가고, B라는 종목 50만원 들어가고, C라는 종목 10만원 들어가고, D라는 종목은 5만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별자분님 분봉을 보이든 뭘든 간에 어쨌든 그 자리에서 변화를 준 건데 올라갔다 내려쳤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는 거죠. 개발자분님 이해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걸 보면서 저렇게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도 엊그저께도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어제 잠깐 머물다가 오늘 떨어지게 된 케이스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제 2선인 8,000원까지 열고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늦은 감이 있잖아요. 이제 대응을 못했으면 8,000원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나을 차라리. 왜냐면 중간에 또 이렇게 되면 아까 똑같은 논리가 되죠. 이게 내 거만 잘려버려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쨌든 이게 이 자리가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고 이 흐름도 지지가 했고 여기도 지지 다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밀려서 저항으로 돌았으면 이 8,000원이라고 하는 자리 붕괴해서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얼마죠? 5,000원 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000원 이탈은 좀 곤란한 것 같고 그 전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 준다면 비중을 줄였다가 8,000원에 지지하는 거 보고 다시 사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껴야 돼요. 항상 얘기지만 돌아가는 모습. 그죠? 그러면 이 필드가 황 대표님 그러면 그냥 여기서 물 타면 안 될까? 물 타지 마시고 확인하고 하시라는 거죠. 항상요 이렇게 내려올 때 바로 사지 마세요. 바로 사지 마시고 돌 때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돌 때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 매물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많죠. 항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파동으로 내려갔다 돌아가는데 이 저점이 높아지는 공간을 잘 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전체 흐름이 어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죠. 이렇게 그죠? 변차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시도를 한번 하다가 이제 이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바로 지금 치고 내려온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 장이 있죠? 이 영향을 받고 이 눈치를 보는 지금 그런 잡주들, 소위 말해서 개별주들은 저런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할 때요.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다가 확 올라오는 그 반등을 하는데 대추세에서는 어떻게 돼? 다시 또 내려가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량주는 이렇게 돌아가는 변곡을 정말 유심히 많이 보시면 사이클링상 보게 되면 우량주는 정말 볼만합니다. 이런 자리들은 어제 강의 드린 거 말씀드린 거. 근데 잡주는 그러니까 우량주가 아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느리게 사이클을 그린 것보다는 이 변동폭이 막 이렇게 되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폭을 넓게 나오는 게 움직여 막 이렇게 넓게. 근데 우량주 같은 경우는 폭을 넓게 움직이지는 않죠. 왜냐 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범위를 넓혀버리면 걔네들 쪽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잡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가총이 낮거나 전체적인 무게감이 없는 종목들 어떻게 돼? 이게 띄우기도 쉽고, 갖다 팔기도 쉽고.
그러니까 범위가 항상 넓어요. 그래서 차트가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죠. 예, 우량주 치고 서름의 아랫꼬리, 윗꼬리 긴 것들이 별로 없죠. 봉이 거의 짧은 상태에서 흐름이 이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죠? 예, 근데 잡주들 보게 되면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형성되는 게 되게 많죠. 그게 범위 때문에 그래요. 범위 때문에. 예, 범위 때문에. 한호가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량주인 종목들은 어떻게? 한호가 자체가 돈이 굉장히 크게 걸려있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가 얼마죠? 11,200원이 뭐 200조, 뭐 3,000줄이 걸리면 이 한호가가 크긴 해도 전체적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범위는 어떻게 돼? 들락날락거리죠. 자, 요런 거 생각해보면 대한과학은 일단은 11,100원까지 밀렸잖아요. 12,000원대까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비중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8,000원 선 있죠? 거기까지 봐야겠죠. 앞으로는 늘 얘기지만, 이 매매를 지켜주는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죠? 본인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장세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10,000원선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8,000원선 될 거예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라인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넓혀버리면 이 범위를 얘네들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못 참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깨지면 더 못 참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번 당하면 크게 당하죠. 이게 3만원대부터 밀렸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가 걸려들었으면 손해 엄청나게 보겠죠. 항상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몇 배를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결국엔 매매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따라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대한과학은 8,000원까지 여기를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를. 그죠? 아니다, 황 대표. 나 더 짧게 볼래? 그러면 여기 치고 나갔던 자리에 기본적인 자리니까 9,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너무 타이트하게 그냥 너무 이게 이제 손실이 커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비중을 줄였다가 여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돌릴 때 있죠? 돌리거나 다시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비중을 줄였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맡겨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잠깐 맡겨놨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돈을 잃었다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 못 들어가요. 그리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럴 바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량주 하게 돼요, 결론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처음에는, 주린이 때는 시작할 때 우량주를 하다가, 부뜩나게 이 우량주가 더럽게 안 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하다가, 결국은 개별 종목에서 파동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손절만 시키고 청산도 잘 안 되고 진입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정적인 우량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올라왔었죠, 지금. 그러니까 역시 우량주를 해야 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오셔서 주식 한 2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결론을 내릴 거예요. 방송 어디 가나 다 좋은 종목을 분할 진입하고 나눠 사서 오래 버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뭐 3년, 5년 길게 갈 생각을 하고 사라고 이 말이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들이 어느 정도 매매한 사람들 그거 다 공감하거든요. 그 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매매법을 만드셔야 되고 잡아야 되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여기까지 열고 보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럼 나는 이 잔파동에서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난 길게 볼래. 이게 맞는 거죠. 차라리. 근데 이걸 미리 결정을 안 해놓으면 조그만 파동이나 조그만 손실에 그 다음에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그래서 파동의 범위를 차트를 놓고 내가 결정을 해놓은 게 좋죠. 황 대표는 항상 제일 우선시 여기는 게 대추세의 흐름에 초기 모습을 우선시킨다고 수없이 얘기하죠. 황 대표가 이거. 초기 모습의 이 자리를 엄청나게 강조하죠. 나머지 자리는 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 자리는 위험성이 없나? 있어요. 다만 손절이 짧아지고 그 기준이 명확해지죠. 근데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자리 자체 하나는 어때요?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모습을 잘 공략하고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진행파에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비중을 많이 싣거나 쫓아가는 매매 하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 거. 자,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과학은 9,000원, 8,000원 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최종적으로는 8,000원은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올라온 12,000원대 있죠? 올라온다면, 기회를 준다면,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우상으로 틀 때 다시 보는데 종합주가 지수도 매우 중요하니까 일봉상에 적어도 우상으로 트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분위기죠, 분위기. 그걸 안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분위기상 어떻게 돼요? 업종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요거 근래에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요. 이때 언제냐면은 2017년 그죠? 여기 18년 그 다음에 19년 2023년간이 작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요. 내가 주식을 이때 들어왔으면 만약에 들어온 사람이 이 시기에 들어왔으면 이 주식 못 해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후에 3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주식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공교롭게도 내내 쉬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오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주식시장 여기 그죠? 여기 8월 달에 나 해볼까 들어왔다가 들어오자마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8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사요 이거 삼성전자 샀다가 빗방맹이 맞은 사람도 최근에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그래서 해필 내가 8월 달에 마음 먹고 너도 나도 주식 한다길래 나도 들어와서 8월 달에 마음 먹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를 여기 8만 원대에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졌다고 이제 주식시장은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주식하고 안 맞아 이러시는 분들도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고 자기 매매를 완성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하시면 주식 매매도 시간을 줄이세요. 시간을. 제가 얘기하시면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매매 풀을 만드는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이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서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